안녕하세요. 저희는 7조 시잉시잉의 김용환, 김예원, 양도현, 이경석, 장용석, 최인우입니다. 저희는 택시기사 관점 택시 매칭 시스템 개선이라는 목표의 턴 프로젝트를 계획해보았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배경, 문제 정의, 유사사례 연구, 해결 방법 및 실행 방안, 실현 가능성 평가, 그리고 기대 효과입니다. 택시를 훨씬 편하게 잡게 해주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 새벽이나 아주 늦은 밤 시간대도 아닌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경험. 이런 경우 카카오 택시에서는 죄송합니다.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빈 택시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지만 이는 택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이 호출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택시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고 문제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택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교통수단 중 가장 자주 접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공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기사와 손님의 1대1 매칭이라는 점으로부터 다른 대중교통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불만이 발생하곤 합니다. 2019 서울시 교통이용 만족도 통계를 보아도 대중교통수단 중 택시의 이용 만족도가 연령별, 성별, 서울시 자치구별로 분류해 보아도 전반적으로 다른 대중교통수단들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9 서울시 교통불편 민원신고 현황 통계를 보면 택시의 민원신고 건수가 버스의 민원신고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차 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중 우리는 승차 거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승차 거부란 손님이 택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기를, 운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무조건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택시를 잡던 과거와 다르게 콜택시, 카카오택시 등을 이용하여 원격으로도 택시를 잡는 요즘은 손님의 배차 요구를 거절하는 콜 거부까지 포함하여 말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택시의 승차 거부는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만남까지 이루어졌으나 말 그대로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이는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남아있고 상당수는 앞서 말한 콜 거부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 3분기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기사 1인당 운행 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총 주행거리는 225km이고 손님을 태운 영업 주행거리는 144km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택시들이 총 주행거리의 40%가량을 빈차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분명 주변에 빈 택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택시의 40%가 빈 상태로 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택시콜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승차 거부는 왜 일어날까요? 2019년 6월경 서울시에서 S택시라는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지만 한 달 만에 서비스 종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된 택시들 중 빈 차를 지도에 표시하고 손님이 원하는 위치의 택시를 지명하면 그 택시 기사에게는 목적지가 비공개된 채로 호출이 넘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손님을 더 많이 잡아주는 이른바 윈윈이 될 줄 알았으나 택시 기사들이 이런 호출 기능보다도 강제되는 단거리 운행을 더욱 싫어하여 빈차 표시를 끄고 돌아다니거나 아예 앱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서비스 종료를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택시 기사들이 원하지 않는 운행, 즉 기회비용에 비해 이익이 작은 운행을 싫어하는 정도가 일반 승객들의 생각보다 더욱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승차 거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승차 거부는 왜 문제가 될까요? 매번 택시 이용 서비스를 개선한다고는 하나 택시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승차 거부와 콜 거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콜 거부를 하는 데 거리낌이 적지만 승객들의 경우 이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승차 거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 때문에 승객과 택시의 매칭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배차율이 낮아져 승객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앞서 말한 듯 절대 적지 않은 도로 위의 빈 택시의 비율도 줄어들지 못하는 부가적인 문제까지 만듭니다. 이 때문에 택시 매칭 시스템을 지금까지의 시스템처럼 승객의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기사의 입장에서 바라보아 어떻게 하면 다른 문제들과 달리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매칭 시스템의 문제 중 콜 매칭이 되기는 하였으나 너무 거리가 멀어 택시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에 지친 손님이 취소하게 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콜택시 서비스의 고객 위주 서비스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도 저희의 방안인 택시기사 관점 시스템으로 고쳐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사 사례 연구입니다.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기 전에 기존에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티는 해당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카카오티에서는 우선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블루 택시란 승객에게 다양한 택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미터기 운임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프리미엄 택시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설명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카카오티 블루 가맹점 계약을 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탑승객들은 친절 서비스와 안전운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드라이버를 매치받아 승차 거부 없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는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택시기사에게 장거리 콜을 우선 배정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서울시와 합의하였었습니다. 해당 배차 알고리즘은 10km 이내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기사에게 10km 이상의 장거리 콜이 우선 할당되도록 한 것인데 이를 통해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목적지를 따져 단거리는 피하고 장거리 콜만 받는 골라 태우기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또한 택시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시도로 텔레매틱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텔레매틱스는 원격 통신을 의미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과학을 의미하는 인포매틱스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이 결합한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택시 텔레매틱스 사업에서는 수집된 차량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택시 운행과 배차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택시 텔레매틱스의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이를 통하여 택시 회사가 택시 위치를 파악하여 승객의 콜 요청에 대해 가장 근거리의 차량이 배차되도록 한 사업이었습니다. 택시 텔레매틱스 시스템은 택시들의 실시간 위치 파악에 의한 효율적인 배차라는 목적 이외에도 택시들의 위치 이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경위도 좌표뿐만 아니라 속도, 방향, 승객의 탑승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들도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력 데이터는 승객들의 탑승 빈도 패턴, 탑승 거리 패턴, 공차율, 배차 시의 이동 거리, 배차 후 승객에게 이동할 때까지의 시간 등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택시 승차 지점을 추출해 그룹핑하여 승차 패턴의 추이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택시들을 도로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승객이 많이 찾는 위치로 이동시켜 택시의 공차 운행률을 감소시키는 배차 방식을 개발하여 택시의 영업 수익 증대와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논문들이 승차 거부의 문제를 요금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안들을 내놓았다면 저희는 이러한 텔레매틱스 기술을 비롯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택시기사와 탑승객 사이에 매칭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이용자, 즉 승객 위주의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나아가 택시 기사의 관점에서 매칭 환경을 개선하여 승차 거부수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시간 택시 승객 수요 및 콜 메리트 분석을 포함한 택시 기사용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택시 승객 수요 알림 서비스란 승객의 운행 거리별 수요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택시 운행의 승하차 위치 정보가 누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택시 승객 수요를 제공함으로써 택시 기사가 보다 현명하게 대기 위치 혹은 공택시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수요 파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시간 교통 정보와 같이 택시 기사에게 수요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가 내비게이션 시스템 혹은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택시가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할 때 해당 시간에 승객 수요가 많은 경향성을 보인 지점들을 중심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한 승객 측의 콜 취소나 큰 기회비용으로 인한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 택시와 일반 택시 모두 승객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번째는 콜 메리트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는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유인책의 목적으로 승객의 경로에 대한 메리트를 분석하여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승차 거부는 택시 기사의 경험에 의존하여 근거리 운행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그들의 판단 중에는 금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득이 되지 않는 판단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빅데이터와 실시간 수요를 기반으로 예상 목적지의 현재 승객 수요, 평소 택시기사의 운행 패턴과 비교하였을 때 본 운행이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기회비용 계산 등의 정보를 콜이 들어올 때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택시기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면 단순히 출발지와 도착지만을 알려주는 콜보다는 높은 수락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실현 가능성 평가입니다. 본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택시기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예정된 목적지에서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요 정보를 비롯한 기회비용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메리트를 분석하여 택시기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방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수요와 시간대별 예측 수요로 나뉩니다. 실시간 수요의 경우에는 본 운행의 목적지 부근에서 발생하는 콜을 지역 단위로 합산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시간대별 예측 수요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포캐스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요 정보는 택시별로 구축된 ITS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상용화된 기술들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지의 시간대별 예상 수요를 무리 없이 택시기사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메리트 분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적지의 승객 수요를 통해서 택시기사가 본 운행을 마친 후에 바로 다음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 확률 P는 택시기사가 바로 다음 승객을 태울 확률을 나타내는데 실시간 수요 A, 예측 수요 B, 택시 공급량 S 이 세 가지 변수에 관한 확률적 모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산출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를 가서 다음 승객을 태우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이 승객을 태우지 않고 더 긴 거리를 가고자 하는 다른 승객을 찾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확률 P를 고려하여 두 선택지 사이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통해 승객을 태우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차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예측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메리트의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타내는 등 택시기사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서비스가 충분히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콜을 받은 택시기사의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정보가 반영됩니다. 첫 번째는 콜 목적지의 현 시간대 예측되는 수요입니다. 이는 수요량의 단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여 가시적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콜 목적지의 현재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1분 이내, 3분 이내, 5분 이내에 다음 손님을 태울 것으로 기대되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님을 태울 경우에 예상되는 차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예측을 통해서 산출된 메리트의 등급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전에 택시기사들은 단순히 승객의 희망 통행거리만을 기준으로 승차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만을 주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바로 다음 승객을 태울 수 있다면 그 택시는 승객을 태우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단순히 승객 희망 통행 거리만을 기준으로 짧은 거리를 가고자 하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을 통해서 택시기사에게 통행거리 이외의 다른 판단 기준들을 제시해 준다면 이러한 판단 실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택시 공급자들이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여 별도의 사회적 후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 승차 거부율을 줄임으로써 현재 40%에 달하는 공택시 비율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것은 도시 인구를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시키는 모빌리티의 관점에서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적으로 택시 수요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승차 거부를 모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민들의 관점에서 택시 이용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유사 사례와는 차별을 두면서도 장점은 차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앞서 정의 내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본 방안을 통해서 택시 매칭 시스템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